구독, 좋아요.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요즘 경제신문에서 집중적으로 이걸 좀 다루고 있는데 몇 개의 신문에서 아주 이 문제를 현장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엑소더스 정말 탈출의 그런 현장으로 가는 건가요? 자, 몇 개의 발언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발언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예, 현대 기아 1차 협력업체 A사 회장, 또 한국 GM 대표 회장 얘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화일보나 몇 개의 업체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관련된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을 쭉 인터뷰를 했던 것이 나오니까 여러 양들이 있더군요. 이제 더 이상 공장 못 짓겠다.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위험해서 이곳에는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국내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리아 엑소더스 지금 상황 어떻게 봅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가시화 될 거다. 엑소더스는 거의 지금 눈앞에 곧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그 많은 분들이 꼭 이 경제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본인을 자기 자신을 그저 그냥 영원히 노동자로 그냥 위치 지어놓고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만큼만 우리가 오너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6.4%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이 100개라고 할 때 1등부터 10등까지 내는 돈이 70~80%입니다. 전체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인세 가혹하지 않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법인세 내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생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나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많게는 60%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상적인 아무리 건실한 기업도 두세 번 상속하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락앤락이나 37 같은 굴지에 정말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해외 사모펀드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게임 잘 만드는 그 넥슨이라는 회사는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다가 2대 주주가 기재부입니다. 아니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2대 주주가 정부인 거예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실수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저 스웨덴의 그 상속세 사회민주주의 한다고 상속세 70% 걷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죄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가구회사 이케아 또 아스트라제네카로 합병되는 그 아스트라가 스웨덴 회사입니다. 근데 엄청난 법인세를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들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뒤늦게 정신 차리고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일본도 상속세가 5~60% 되는데 대신 일본은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가면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여기에다가 가뜩이나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노란봉투법이니 입장 바꿔서 당신이 오너 같으면 사업을 하겠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엑소더스는 너무나 합리적인 거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에 통 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웃으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찬도 들은 김에 이 기업들 올가면은 이 상법들 이거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이런 기업들 올가면은 잘못된 법을 규제를 없애줘야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의 그 투자 의지를 믿지 않겠느냐.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일대 쇄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청노조와 대기업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죠.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더군다나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자마자 민노총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노조 시대를 사실상 선언하는 셈이 됐어요. 실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ENS 노조가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라. 이게 이제 하청의 업체 노조인데 삼성전자 본사가 직접 나서라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요. 대기업 10곳 중에 지난번 한 언론사가 중앙일보가 조사를 하니까 9곳이 지금 하청노조와 원청 대기업 간에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시위를 벌이거나 소송을 내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 정말로 민노총 얘기 말대로 이제 시작, 정말 시작인 것 같은데 어떤 양상으로 갈 거로 봅니까? 그 두 번만 시작했다간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래요? 그 학계의 추정치를 제가 오면서 좀 살펴봤는데 네. 지금 이게 하청 원청 교섭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 전체 우리나라 GDP에서 연간 10조 원 정도 빠질 거다. 추정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외국인 한국 투자가 지금 연간 4천억 원씩 날아갈 거다. 예. 자, 이게 시작이면 그 끝은 어떻겠느냐라는 공포가 지금 밀려오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청업체, 우리 그런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뭐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제때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뭐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그런 분들의 앞으로 그런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회가 기업이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전제하에 하청 시스템은 그럼 악마의 시스템이냐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청은 이런 거죠. 네. 대기업은 R&D 같은 고부가가치, 부가가치를 늘리는 쪽에 집중을 하고 생산, 뭐 도급, 뭐 이런 거는 하청업체에게 또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기업에게 하청업체가 납품을 하려면은 정말 피와 살을 깎는 경쟁을 하거든요. 또 위에서 또 단가를 또 후려칩니다. 뭐 개당 얼마에 맞추시오 뭐 이래.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하청업체는 어떻게든지 그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의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그 부품 회사들이 전 세계 어딜 가도 가격 경쟁력에서 안 밀린다는 거예요. 7, 80년대에 그 단가 후려치기에 단련이 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그 배경에 이 하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한전 같은 그 모기업은 R&D, 국제 외교 같은 데 전념하는 거고 그 세세한 원전의 기술은 하청에게 일임을 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 구제를 해주고 사회 약자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만 이 하청의 본질적인 순기능을 저해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하청업체의 분쟁이 다 원청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장난스럽게 하는 말로 뭐 연초 연말에 공사 다 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공사 다 망하셨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청 업체 간에 분쟁이 생기면 정말 공사 다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빨리 그 노조하고 또 사용자 측하고 해서 현명한 지금 답을 빨리 내야 될 건데 좀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서 위대한 지도자 호칭 받았으니까 네.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욱자님, 빛과 소금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실제 이 노란봉투법 이후에 이 산업계가 닥쳐올 상황은 한두 개 그냥 중소기업이나 소수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이, 기업 전반이 지금 붕괴되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예. 관련해서요. 예. 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세상이 그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예. 돌아간다는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만들었다가 결과적으로 서민들 괴롭힌 사례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예. 자, 빨리 요약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2007년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그 착한 마음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2년 이상 데리고 썼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좋은 법입니다. 근데 1년 11개월째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규직은 못 되고 또 근속을 2년 이상 못하니까 숙련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에 만든 아이, 겁니다. 그거 참 중요하죠. 계약을 갱신할 때 아무리 월세 올리려고 해도 5% 이상 올리지 마라. 좋은 법입니다. 세입자가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신규 계약은 제약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여 년간 월세를 못 올릴 걸 생각해서 신규 계약할 때 많이 잡는 거예요, 월세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신혼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서 큰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악명 높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당장 그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시절에 제가 밤에 주로 글도 쓰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밤에 나가서 순댓국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물어봅니다.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요새 일찍 닫아요. 어디 아프세요? 야, 알바를 쓰느니 그냥 내가 문을 닫는 게 낫다. 바로 그렇게 착한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진보 진영이 좀 헤아리는 또 위대한 대통령이 또 곧 오실 테니까 같이 헤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꼭 선한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은 의도가 선하지도 않아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좌파들은 하기 때문에. 자, 주제를 완전히 좀 바꿔서 요즘 지금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지금 놓쳐버린 아주 중요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의 혐의자 이춘석 지금 무소속 의원이 돼 있죠. 이춘석 문제 좀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한동안 이춘석 의원에 관심도 많이 쏟고 막 정치권도 나섰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거 속도가 나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차명 거래 했다. 차명 계좌 맞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사실까지는 언론에 며칠 전에 났어요. 그런데 수사가 좀 질질 끄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면 뭐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만한 사안일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를 지금 경찰이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종의 현행범이거든요. 예. 현행범의 그러네요. 수사가 이렇게 뜨뜨미지근하다는 거 아마 평범한 시민들의 법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갈 거고요. 예. 어쨌건 지금 이분이 법사위원장이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그 상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올려놓은 수많은 법안들을 그 법사위원장이 판단해서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청렴해야 되고 또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법사위원장에 앉혔냐는 한탄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불안한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법사위원장도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도덕성이 뭐 어때도 막 그냥 앉히고 사실 그간의 여야가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내가 참 이 친구 법사위원장 앉히고 싶어도 흠결이 있으면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나 안 된다 법사위원장 말고 뭐 어디 공기업 회장이나 뭐 다른 자리 줄게 이렇게 우리가 그게 성문법은 아니더라도 지켜왔던 겁니다 그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고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하버드 정외과 교수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인데 예.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상도덕처럼 지켜왔던 게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거덜난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뭐 제 돌아가신 분 이야기에서 안 됐습니다만은 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께서 하버드 대학교에 뭐 연수를 가신 경험을 인터넷에 게시를 하셔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 그 하버드 대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낮에는 이제 복사집이 있으니까 필요한 복사를 돈 주고 하면 되는데 그 야간이나 이럴 때 급한 복사가 필요할 때 그 원래 돈을 넣고 써야 되는 복사기인데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면은 무제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좀 그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급한 학생들만 조금씩 쓰는 걸로 그러니까 공짜로 무제한 복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복사 많이 하는 건 내일 저 돈 내고 하고 밤에 야간에 공부하다 급한 거 한두 장만 그렇게 해서 그 비밀번호를 잠그지 않고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전통으로. 근데 어느 날 박원순 시장이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날밤을 새가면서 공짜로 복사하는 맛에 그걸 본인 블로그가 어디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거 왜 이러지? 종이가 남아났는데 공짜로 쓰게 해도 학생들이 알아서 조금씩 썼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종이가 모자라니까 결국 유료화가 됐다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저 홈페이지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서로 암묵적인 상도덕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칙에 나온 거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복사 다 해버리면 정말 급한 아이는 어떻게 쓰나. 그렇죠. 그런 그 도덕적으로 상도덕으로 유지된 게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이 그 오랜 전통 깨버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여당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예전에 조병옥 선생이나 신익희 선생님 같은 대선배들 네. 그분들도 하고 싶지만 안 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 선배들의 좋은 점은 좀 배워야지 이런 식으로 상도덕을 다 허물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법사위원장을 그런 사람 안 친 겁니다. 저의 바램대로라면은 나 법사위원장이다. 어서 와서 나 잡아가서 수사해라. 그리고 전에 그 이분이 올해 초 3월 달인가 그 이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켜라. 이런 의미에서 뭐 장외투쟁을 하느라 힘들었다. 빨리 탄핵을 시켜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럼 본인의 정의는 좀 지연돼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전직 법사위원장다운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스스로 사실은 찾아가야죠. 가서 사실은 수갑 채우고 내가 이 정도로 죄가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법사위원장답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죠. 지연되면 안 되죠. 자,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경찰이 김정숙 옷가북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고 그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일부 관봉권으로 이 김정숙 옷을 구매했다는 사실도 경찰이 확인했다고까지도 동시에 알려졌어요. 이제 그런데도 관봉권으로 사용된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사용됐느냐 이거 증거를 못 찾아서 불송치했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뭐 관봉권 추적하면 발권자와 관련자 돈의 출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일반 상식인들도 다 아는데 문제는 그 문제도 그렇고 3년 5개월이나 끌다가 김정숙의 옷값 이 불송치했는데 이 이춘석 사건도 지금 경찰에 이런 방식으로 오면 질질 상황을 끌고 가려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선배님이나 저나 현직 경찰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네. 우리 상식적으로 관봉권을 가지고 뭘 샀다 그러면 그거 네. 다 공금으로 써야 될 돈 사적으로 쓴 게 너무나 명확한데 뭐 신문을 좀 읽어보니까 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뭐 개인에게도 관봉권이 뭐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아 그럼 그 돈이 개인에게 발급된 관봉권일런지도 모르니까 불송치했다. 뭐 법을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저 의문이 하나 든다면은 네. 지난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이렇게 발표됐겠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진영 논리를 잠깐 우리가 좀 내려놓고 영부인이 명품 가방, 명품 옷으로 도마에 오른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네. 앞으로 그 저 영부인들이 좀 이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좀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좀 그런 관례를 좀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게 그 전에 안 그랬느냐? 그 전에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경수 여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유경수 여사는 그 당시 어려웠음에도 그래도 영부인이라고 해서 비단으로 옷을 만들도록 지급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거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냥 저 면으로 만든 한복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그 영부인이 그래도 해외에 나갈 때는 좀 명품 필요하지 않아? 그 유경수 여사는 그 1968년에 호주 정상회담으로 나갔는데 호주에 갈 때 평범한 면으로 된 한복을 입고 간 거예요. 네. 그 현지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저 우아한 저 치마 저고리 곡선을 봐라. 저것이야말로 동양의 신비를 함축한 패션이다. 격찬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영부인 보고 싶습니다. 참 그런 장면을 보게 되다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이춘석 의원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계속 저희도 제기했고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춘석 문제만 지금 추적할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주식 차명 거래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을 만한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들 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제의가 있었고 적어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 부분이 이제 지지분해졌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봅니까? 글쎄 이게 현실적으로 네. 저 180
거대 여권이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이거를 특검을 받아들일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 그게 첫 번째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뭐 국민의힘 이 장동혁 지도부가 네. 과연 얼마나 파이팅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그러한 의혹을 좀 국힘이 저 의혹을 사고 있고 네.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닐 만한 동선이라는 동선은 다 피켓 시위 들어눕고 텐트 치고 아마 그 민주당 언론들 아마 이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요 이슈들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을걸요 아마. 그렇겠죠. 그런 점을 볼 때 아마 이 이야기는 오늘 신임 장동혁 지도부에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싶다면 열심히 싸워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내부 싸움을 열심히 하고 대여 투쟁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는 좀 느낌이 있는데 한번 이번 그 관봉권 문제 네. 또 차명거래 문제 이 문제가 아마 장동혁 지도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싸워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 2부 양일국 우리 박사님 모시고 정상회 다음에 앞뒤 면들 이면적인 문제까지 좀 살펴보면서 이춘석 주식거래 차명 주식거래 관련된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오늘 좀 자세한 디테일한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